안녕하세요. 누리TV PD 유나, 영양사 클라라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호호호 해피 홀리데이. 지금 이제 2022년이 끝나가면서 이제 연말 모임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 연말 연시 모임들을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꿀팁 방출? 네.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팁 알려주세요. 네, 보통 연말이면 모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모임들을 자제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4차 접종도 맞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소셜 게더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연말을 맞아서 모임을 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 그 다음에 또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지나서 새해 결심으로 딱 할 때 제일 먼저 살을 빼겠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는지 영양학적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박사님이랑 네. 얘기를 할 때 조금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뭐가? 저는 연말에 모임이 있다 하면은 그 자리를 위해서 쫄쫄 굶고 나가거든요. 근데 박사님이 글쎄 똑같이 세 끼를 드시고 모임을 나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복으로 가면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많이 먹으려고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임에 가시면요, 생각보다 자기가 먹는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드시고 오시고, 네. 그래서 또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 드시고, 네. 그런 일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는 네. 특히 이제 살 뺀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잠시 본인을 잊어버리고 많이 드셔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시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속상해하시고 살은 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칼로리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즐겁게 이제 파티를 즐길 수 있는지 모임을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 모임에 가실 때 공복으로 가시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식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좀 위에도 부담이 되고 거기에 술까지 마시면 이제 간에도 부담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임에 가시기 전에 내가 이제 뭐 저녁에 모임을 한다 그럼 점심은 드시고 가시고 사실 연말 모임에 간다 하면은 여자들끼리는 좀 코스처럼 그 밟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에피타이저부터 본식 먹고 디저트 그리고 나서 디저트 후에 또 후식을 먹는 이런 수순이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밟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근차근 밟는 건 좋은데요. 사람들이 일단은 가면 에피타이저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럼 에피타이저를 굉장히 많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메인 먹을 배가 없잖아요. 오, no.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 윙 네. 같은 거 2쪽, 네. 그 다음 소시지로 2쪽, 네. 그 다음에 조금 미니 퀴시 같은 거 하나, 네. 그것만 먹어도 벌써 그 한 끼의 열량을 다 드시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에피타이저는 말 그대로 에피타이저. 우리가 이제 식욕을 부르기 위한 그런 걸로 조금만 드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피타이저 먹으면서 음료를 드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에그노그를 많이 먹어요. 네. 에그노그를 이제 우유라던가 설탕 데워서 식혀가지고 만든 게 에그노그잖아요. 네. 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정할 때도 핫초콜릿이나 또는 뭐 이제 소다팝 이런 거보다는 허브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술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러죠? 네. 네. 예, 술도 스트레이트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희석한 그런 칵테일 정도 그런 걸로 좀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뷔페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뛰어가서 큰 메인 접시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담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접시를 볼 때도 내가 접시에 얼만큼을 담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항상 생각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담는데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쌓이니까 문제지. 그걸 어떻게 쌓을지 생각하는 건데. 먹는 것은 너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의 뷔페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아까 여기 있었어. 짜잔! 이게 박사님이 뷔페에서 드시는 접시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게 캐나다 푸드 가이드의 권장량인데요. 일단은 접시가 있으면 접시의 절반은 야채 또는 과일. 근데 과일은 우리가 디저트로 먹으니까 야채로 채우고요. 네. 그다음에 4분의 1 정도를 이제 스타치.
그래서 뭐 파스타라던가 아니면 이제 프라이드 라이스라던가 또는 기타 뭐 감자라던가 고구마가 더 좋겠죠? 왜냐면 섬유소가 더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4분의 1쪽이 이제 메인 디시가 되는데 4분의 1 그 단백질 쪽으로 예, 주로 챙기시면 좋겠는데 네. 이게 뒤바뀌어지잖아요. 파티 때는 이게 이쪽이 이렇게 절반이 이제 메인 제일 비싼 걸 먹어야 돼. 이러면서 고기로 막 이렇게 쌓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박사님, 네. 제가 그러면 박사님의 좋은 대로 이렇게 그릇을 담은 다음에 10접시 정도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열량이 곱하기 10배로 행복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인드풀 이팅. 그래서 음식을 많이든 적게든 가져오시면요, 천천히 드세요. 그래서 색깔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씹을 때의 질감도 보고, 그 다음에 향과 맛 그런 것들도 즐기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아주 짧아야지 20분. 그거보다 더 늦게도 되는데 빨리 먹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20분 되기 전에 벌써 메인까지 다 끝나고 디저트로 넘어가면 그 많은 것들이 나중에 후폭풍으로 포만감이 어마어마하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벌써 다 먹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럴 때 살짝 이제 여기 버클 풀고 네, 약간 이렇게 앉아있죠. 스스로 내가 밥을 먹는 거지 밥이 나를 먹는 게 돼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분들이랑 모였으니까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좀 천천히 먹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 다음에 상대방도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먹는 속도에도 좀 맞춰주셔야 돼요. 나 혼자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먹으면 좀 그것도 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초대받아서 가면 호스트께서 더 먹어요. 여기 네. 더 있어요. 그리고 자꾸 주세요. 네. 근데 그거를 괜찮습니다. 저 지금 많이 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네. 있어요. 괜찮습니다. 더 주세요. 용기? 빈 용기. 이미 아주 그런 상황을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천히 드시면 이제 음식이 접시에 남아있을 때는 더 드세요라는 말을 좀 덜 하시거든요. 음료수들 같은 경우도 벌컥벌컥 마시면 술도 더 해. 그리고 더 주고 음료수가 비어있으면 음료수도 더 따라주고 이러면 그냥 또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서 또 먹어줘야 되니까 더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음식을 조금씩 드시는 것도 팁이 될 수 있어요. 네, 박사님,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홈파티를 즐기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은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하는 파티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들었어요. 호캉스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거의 다 배달 음식이니까 좀 짜고 맵고 좀 자극적인 음식들 아니면 튀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기름지고 그 다음에 맵고 짜고 막 이렇게 한 음식들이 몸에 좋을까요? 하지만 정신 건강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그걸 완전히 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호식품이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초록초록초록한 것들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짜고 맵고 튀긴 것들 먹다 보면 좀 지겹거든요. 이제 맛이 계속 겹치잖아요. 안 지겨우시구나. 특히 이제 그런 거하고 술을 같이 마시면 위나 또는 간에 굉장히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이런 야채 과일. 야채 과일. 그리고 단백질도 굳이 고기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콩 종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부 종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손님들을 대접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사실 손이 좀 커요. 그래가지고 약간 항상 음식이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 음식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버릴 수는 없으니까. 요즘에 식료품값도 너무 뛰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파티 하시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드실 텐데 그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야채라던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고기류가 좀 남았으면 빵에다가 우리가 샌드위치, 모짜렐라 치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얹어가지고 오픈 샌드위치도 좋고 클로즈 샌드위치 좋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이거는 좀 요리를 했는데 좀 익은 요리인데 좀 어떻게 할 수 없나 그런 거는 잘게 썰어서 스파게티를 하세요. 그래서 소스 면에다가 이제 그걸 소스를 부어서 같이 드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꿀팁. 꿀팁. 네.
연말 파티에 계속 이렇게 참여를 하시거나 네. 그 다음에 내가 먹은 양이 좀 많이 있거나 또는 이제 속이 불편하시거나 그럴 때는 푸드 다이어리를 좀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특히 내가 이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라던가 네. 그랬을 때는 내가 먹은 푸드 다이어리를 보면 아 내가 무슨 음식 때문에 또 이렇게 알러지가 올라왔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 이렇게 내가 일기 쓰듯이 푸드 다이어리를 쓰시면 얼만큼 내가 덜 먹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간편하게 운동을 조금 더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파티나 모임 자리는 피하실 수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연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호호호. 루돌프,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월권을 행사하시면 오늘 시급은 없습니다. 악덕 산타입니다. 이런 분 조심하세요.